안 나와. 자, 해수의 헐 힘. 해수에 작용하는 힘. 세 번째, 해수를 움직이는 힘인가? 여튼 전향력. 코리올리 힘입니다. 빠밤. 전향력은 가상의 힘이라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이제 머릿속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전향력이 뭔지부터. 전향력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야.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의 힘으로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작용합니다. 단 적도 제외. 자, 일단 이 문장부터 무슨 뜻인지 한번 뜯어보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다. 자, 이 가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구에 있을 때는 지구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제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구 어딘가에 서서 지구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지구에서 좀 더 높이 올라가거나 이제 대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체 같은 것들, 지구 표면에 마찰을 좀 적게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특히나 지구 표면과 마찰을 좀 적게 받고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운동을 하게 되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을 관찰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하지만, 자, 지구상에서 운동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하는 힘인데, 언제는 관찰이 되고 언제는 관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유는, 이 전향력은 굉장히 크기가 작은 힘이라서 지속적으로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다른 힘들이 너무 작아서 이 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세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관찰되는 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힘이 모든 물체, 이 전향력을 관찰할 수 없는 운동에서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관찰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힘처럼 느껴질 뿐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전향력이 언제 주로 느껴지냐면, 보통 우리가 지구상 이렇게 발을 딛고서는 지구랑 같이 움직일 때는 이 지구랑 나는 마찰력이 아주 딱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력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걸 내가 느껴야지 전향력을 느끼는 거잖아,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지구의 자전을 느끼고 있지 않죠. 따라서 지구의 자전과는 살짝 독립적으로 유체 같은 것들이 그런 운동을 잘 하죠. 해수라든지 아니면 대기라든지 이런 유체들은 지구가 밑에서 이렇게 그 고체로 된 지구가 움직인다고 해도 이 유체들은 그 위에 살짝 떠가지고 이 지구 표면에서의 마찰을 좀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향력이 잘 나타나는 경우는 대기하고 해양에서 잘 관찰이 됩니다. 자, 가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물체에서 정말로 어떤 몇 뉴턴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강제적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 물체의 형태를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작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데,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구에 서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보면은 이 힘이 안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우주 밖에서,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보면은 이 힘은 힘이 아니야. 그냥 당연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상의 힘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가상의 힘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에서 함께 운동을 때문이고, 좀 더 다시 표현을 하면 지구라는 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구계는 뭐 이제 예전에 배워도 뭐 지구 시스템, 뭐 생물 무슨 지구 시스템 구성하는 거 요소 뭐더라? 뭐 수권, 지권 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라는 어떤 그 물리적인 시스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느껴요. 근데 어디서는 느끼지 않느냐? 지구 밖에서 보면은 그냥 그냥 가상의 힘 같은 건 없었던 힘인 거야. 자, 우리가 전향력을 느끼고 관찰하고 이런 이유는 우리가 지구계 안에서, 지구라는 물리적인 관성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이제 적도 제외하고 나타나는 힘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일단 쭉 읽어볼게요. 북반구에서는 물체 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물체 운동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을 판단한 기준점이 중요한데,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에요. 운동 방향의 오른쪽.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의 오른쪽,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때그때 물체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힘이고,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물체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크기는, 자, 일단 쭉 읽고 갈게요. 크기는 코리올리 힘 C, 안 나와. 코리올리 힘이라서 C라고 쓰는데, 이 C는 2V 오메가 사인 파이 이렇게 쓰고요. 전향력의 크기는 V, 물체의 속력, 여기서는 해수의 속력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이게 좀 생소하죠? 지구의 자전 각속도. 각속도가 뭐냐? 이것도 이제 뭐 정확한 건 물리 시간에 배워야 되겠지만 여기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파이는 위도.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냥 표면적인 의미부터 먼저 뜯어볼게요. 자, 이 전향력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하냐? 물체의 속력. 여기선 이제 해수의 속력이겠지. 또는 지구 자전 각속도, 또는 위도의 사인 값. 자, 이거 중요해요. 위도의 사인 값.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억, 니은, 디귿 시험 문제 풀 때 위도에 비례한다 라고 써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위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자, 위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일단은 뜯어볼 때 이 전향력은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고요. 지구의 자전 각속도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를 해. 자, 그러면 위도부터 볼게요. 위도는 0에서 90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죠. 위도는 0에서 90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아. 밑으로도 0에서 90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위도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0에서 90이 될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위도가 커지면 전향력도 커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는, 자, 위도, 첫 번째
위도의 사인 값을 한번 뜯어봅시다. 위도가 0에서 플러스 90도, 위도가 0에서 플러스 90도인 북반구에서는 사인 값이 증가하죠. 따라서 전향력도 증가합니다. 근데 적도에서 마이너스 90도 남반구에서는 사인 값이 감소하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로 가면 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되죠. 사인 값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생겨버린다는 뜻인데, 마이너스가 생겨버린다. 삐빅 마이너스 발생. 자, 마이너스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전향력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전향력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뜻은 북반구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었다면 남반구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사인 값이 플러스가 되면 물체의 운동 방향 오른쪽, 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물체의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 자전 각속도. 자, 지구 자전 각속도라고 하는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죠. 지구 자전 속도가 막 변해요? 사실은 변하지. 자, 두 번째, 사실은 변하지만 여기선 이제 상수로 보통은 두고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다 펜들이 안 나와. 두 번째, 일단은 일정한 값이라고 봅시다.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똑딱하는 시간 동안에 몇 도 돌았냐 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지구 자전 각속도는 한 바퀴 도는데, 자, 360도를 도는데 얼마가 걸려요? 24시간. 이거지. 오메가의 값은 360도를 24시간에 도는 속도입니다. 자, 쉽죠? 자, 그리고 3번. 속력. 자, 물체의 속력에 비례해요. 이거 설명할 게 있나? 자, 물체의 속력.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향력도 크게 작용한다. 물체가 천천히 움직이면 전향력도 작게 작용한다. 라는 뜻이죠. 그쵸? 따라서 전향력은 세 가지 성분에 의해서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값이다 라고 찍어봤어.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전향력의 방향과 크기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을 봅시다. 여기서 아까 전에 쉽죠? 하고 넘어갔던 이 각속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물리학에서 배우는 게 더 정확하고 옳아요. 하지만 이제 쉽게. 자,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만 따지면은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돈다. 이건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각속도의 크기야. 엄밀히 말하면 지구 자전 각속도의 크기는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도는 크기입니다. 근데 방향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전 방향. 자, 각속도니까 회전 방향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회전 방향을 물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네? 물체가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도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요 각속도의 방향을 정의를 하기를 지구처럼, 뭐 이렇게 그렸어. 자, 지구처럼, 이거 원반이에요, 원반. 그림 되게 못 그려. 자, 지구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물체의 경우에는 각속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잘 나오는 거 없나? 각속도의 방향을 요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다시 손으로 오른손 감아쥐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각속도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각속도 방향은 아래쪽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은 각속도의 방향은 요 방향. 물체가 되게 못 그려 진짜. 물체가 이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각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북반구 기준이지. 북반구에선 지구가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각속도의 방향 이 방향인 거야. 남반구에선 거꾸로 보면 되죠. 지구가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각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자, 남반구에서도 지구는 똑같이 이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이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볼 때는 각속도의 방향이 위쪽 방향인 거고, 남반구에서 볼 때는 각속도의 방향이 그냥 자기들 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향으로 보이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이 각속도라고 하는 값은 지구가 지금 구형을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구형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다. 중위도, 우리나라 같이 중위도라고 해봅시다. 위도가 이만큼이에요. 자, 위도는 적도에서부터 그 지점까지의 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지구가 이렇게 위쪽 방향의 각속도를 가지고, 이 각속도의 크기는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도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각속도가 지구 전체에 대해서 얘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지구는 회전하는 강체니까 다 같이 이만한 각속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죠? 어디든 상관없이. 자, 근데 이 각속도를 우리가 느낀다고 하면은 지구상에서 이제 지표면에 대해서 회전하는 형분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지표면에서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오메가가 지금 온전히 다 자기 머리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인데 반해 적도에 사는 사람은 지구가 이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발밑에 있는 땅덩어리가 도는 거를 느끼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 자전 각속도가 자기 땅을 회전시키는 성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표면을 회전을 시키려면 각속도가 이 방향으로 어떻게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지표면을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 성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 자전 각속도가 수평 성분이 제로다 라는 뜻이 돼요. 적도에서. 자, 그러면 이제 중위도에서 봅시다.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느낄 수 있는 연직 성분의 각속도가 있어. 이 사람이 느끼는 각속도는 이만큼의 크기를 느껴요. 근데 이만큼의 크기는 실제 이 빨간 색깔 지구 자전 각속도 오메가 보다는 좀 짧아졌지.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지표면을 회전시킬 수 있는 각속도 성분은 있단 말이죠. 그쵸? 따라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구 자전 각속도의 연직 성분의 크기는, 이 사람이 지금 위도를 봅시다. 이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직각이죠. 이 파이의 크기는 요거랑 똑같죠?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중학교니까. 맞곡지각,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요 파란 색깔, 이 사람의 중위도 지역의 연직 성분 각속도의 크기는, 자, 이거의 사인 파이 됐습니까? 원래 오메가의 사인 파이를 느끼게 되죠.
파란 색깔 화살표. 크기가 그러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적도 말고 극지방. 극지방의 각속도는 이 사람은 빨간 색깔 지구 자전 각속도를 온전히 다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 따라서 그냥 오메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적도에서는 각속도 크기가 0, 중위도 지역에서는 오메가 사인 파이, 극지방에서는 그냥 오메가 사인 90도죠. 사인 90도는 1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전향력은 북반구 기준으로 전향력의 방향은 북반구 기준으로 자, 플러스라고 하면은 운동 방향의 오른쪽, 물체의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전향력이 마이너스가 되면 물체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전향력을 플러스로 만들려면 위도가 플러스면 되지. 사인 값이 플러스. 그리고 전향력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위도가 마이너스. 따라서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 전향력이 가상의 힘이라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어떤 방식들을 많이 생각을 하냐면 이제 좀 들어보세요.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물체가 좀 새로 그려볼까? 이제 적도 지방에서 이제 중위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를 심지어 학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많이 설명하더라.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전 속도는 선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가느냐. 여기가 여기보다 빠르죠. 선속도가 빨라. 여기는 느림. 다시 말하면 지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 때까지 한 4분의 1바퀴 돌았다고 칠까요? 그러면 6시간 지났어. 6시간 동안에 90도를 돌았는데 90도 동안 적도 지방에선 이만큼을 움직여야 되고 중위도 지방에선 요만큼만 움직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도 지방의 속력이 빠르죠. 근데 이제 이 적도 지방에서 우리가 비행기나 포탄을 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포탄을 쏴가지고, 이렇게 안 나와, 진짜. 포탄을 쏴가지고, 얘가 이렇게 중위도 지방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위도 지방에서는, 포탄은 여기서 이렇게 빠른 적도 지방의 운동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중위도로 갔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전향력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물론 이건 틀리지는 않는데,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는 건 결과적으로 맞지만 여기서 전향력 때문에 휘는 거지. 이게 지금 자전 선속도가 위도에 따른 이동 방향, 위도에 따른 이동 거리가 짧아져서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그럼 이 논리대로 한다면 중위도 지방에서 포탄을 이렇게 위도에 평행하게 쐈을 때 포탄이 이렇게 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전향력의 영향만을 오롯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도별로 이렇게 선속도가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이 다르니까 그렇다느니 위쪽에서 던지는 포탄은 여긴 느린데 밑에는 빠르니까 이렇게 휘는 거라느니 이런 식의 설명은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에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그냥 깔끔하냐면 각속도의 성분을 자기 연직 방향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표면을 회전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의 원리 밑에서 자 봅시다.
모든 물체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지구의 자전 각속도를 공유하는 중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표면에 발을 붙이고 있든 발을 떼고 있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자전 각속도가 어떤 만큼의 크기로 자기에게 작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유념을 해두고, 만약에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이 중위도에서 발사한 포탄. 자, 중위도에서 발사한 포탄을 먼저 봅시다. 얘는 위도가 동일한 지역을 향해서 포탄을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도가 동일한 지역을 따라서 포탄이 날아가는데 위도가 변하지 않고 속력이 변하지 않는데, 그치? 전향력이 어떻게 작용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것은 위도가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얘가 그 위도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봅시다. 전향력의 크기는, 아까 다시 전향력의 크기는 2v 오메가 사인 파이였어. 여기서 그 어떤 값도 델타를 가지지 않아요. 변화량에 관계되는 값이 아니고 특정 위도에 있는 물체는 그냥 그만큼의 크기의 전향력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도에서 쏜 포탄, 얘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얘는 계속해서 전향력을 받고 있는 거야. 위도는 동일한 위도상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지만 얘는 계속해서 이 특정 지점의 위도,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동일한 위도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인 파이에 해당하는 값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힘이 계속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또는 속도가 변하거나. 근데 여긴 속도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 동일한 위도에서 발사한 포탄도 얘가 지금 계속해서 전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전향력을 왜 받느냐? 얘는 이 지구에서 그 북극 방향으로 향하는 연직 방향의 자전 각속도에 자기 방향, 방금 연직 방향이라 그랬나? 다시. 이 지구가 북극 방향으로 향하는 자전 각속도에 연직 방향 성분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표면에 대한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연직 방향 각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표면에 대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이, 이 화살표가 그려질 수만 있다면 걔는 무조건 플러스일 경우에는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휠 거예요. 따라서 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든 동일 위도로 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 얘가 특정 위도 값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연직 방향의 각속도를 추출해낼 수 있다면 얘는 회전 운동을 할 거예요. 전향력에 의해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헷갈려요. 나는 그랬어. 자, 지구는 북극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죠. 이렇게. 지구상의 각 지점에서 지구 자전 각속도는 같지만, 그치? 자전 각속도는 같지. 어느 지점에나 다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 회전 반경이 커지므로 각 지구 표면의 지점에서 자전 속도가 커져요. 그죠? 이게 이 말이 요거 말한 거야. 각속도는 같은데 선속도가 달라진다. 위도마다 선속도가 다르다. 요거 말한 겁니다. 북극에서 적도로 운동하는 물체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오른쪽인 서쪽에 도착할 거예요. 자,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라고 하는 것도 회전하는 지구에서 완벽하게 고정된 서쪽과 동쪽은 없어요. 뭐 왼쪽이 서쪽이고 동쪽이 오른쪽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지구본에다가 서해바다, 동해바다 이렇게 있으면 서해바다 쪽으로 휘는구나. 그럼 서쪽으로 휜 거지. 동해바다 쪽으로 휘는구나. 그럼 동쪽으로 휜 거지. 지구본이 반대가 돼도 똑같죠. 그래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오른쪽인 서쪽에 도착한다. 자, 서쪽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북극에서 바라본 지구 볼까요? 여기가 이제 북극입니다. 자, 그러면 북극에서 적도, 저위도를 향해서 공을 쏴. 그러면 공은 오른쪽으로 휠 거예요. 오른쪽으로 휘어, 오른쪽으로 휘어, 휘어, 휘어. 이거 1, 2, 3, 4, 5는 모두 다 서쪽으로 휜 상태입니다. 1, 2, 3, 4, 5는 모두 다 서쪽으로 휜 상태예요. 그 무엇도 동쪽으로 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서해바다 쪽으로 휘었으니까. 자, 북반구에서 위도의 접선 방향으로 동쪽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오른쪽인 남쪽에 도착한다. 이게 바로 동일 위도상에서 던진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서 좀 더 저위도로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오른쪽인 이유는 전향력 값이 플러스인 이유지. 왜냐면 사인 파이가 양수니까요. 전향력은 태풍이나 해류와 같이 운동 규모가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정도일 때 나타난다. 이 정도 거대한 규모의 운동이 되어야만 전향력을 고려해 줄 수 있을 만큼 힘들의 크기가 비등비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우개 이렇게 던져. 이렇게 지우개 던져.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지우개 떨어뜨려. 이럴 때는 이 작은 개에서 그냥 중력 하나만 작용을 해도, 또는 이제 공기 저항 이런 것만 작용을 해도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얘가 지속적으로 전향력을 받고 있다는 걸 측정하기에는 너무 운동 시간도 짧고 그래. 그러니까 전향력은 이렇게 대규모 운동을 할 때 측정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운동에서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전향력은 움직이는 물체에만 작용하는 힘이며, 움직이는 물체에만 작용해.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고요. 운동 방향을 변형시킬 뿐 속력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힘이 작용을 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물체의 형태가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힘이고, 가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운동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방향이 삐뚤어지는 그런 효과지, 실제로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물체 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물체 운동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전향력의 크기는 운동 속도에 비례하죠. 제곱에 비례 아니야. 그냥 비례야.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커지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 자, 위도에 비례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위도의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자전 속도는 적도 지역이 극지역보다 크죠. 지구 표면에서 자전 속도, 여기서 말하는 건 선속도예요. 는 적도 지역이 극지역보다 크다. 자전 각속도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자전 각속도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데 자기 지평면에 대한 연직 성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전향력 설명하겠습니다. 끝.